박씨 아저씨의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거리에서의 하루.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슴 아픈 하지만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이역 만리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한인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아저씨는 수십 년 전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쌓았던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죠.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아저씨는 마침내 작은 세탁소를 인수하며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의 세탁소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었고 아저씨는 비록 몸은 고되지만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자식 하나는 멀리 떨어져 살더니 소식도 없고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저씨는 크게 다치셨고 세탁소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치료비는 끝없이 불어났고 결국 아저씨는 평생 일궈온 세탁소를 문을 닫고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다 아저씨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 거의 주위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인사회 또한 끼리끼리 지내는 터라 그가 적극적으로 사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외톨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노숙자가 되다니 꿈일 거야. 매일 밤 찬바닥에 몸을 뉘으면서도 아저씨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쨍하게 차가운 새벽 공기는 아저씨에게 잔혹한 현실을 매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낮에는 거리를 헤매며 빈 병을 줍거나 근처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으로 겨우 허기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면 공원 벤치나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셨죠. 그러니 더더욱 한인 사회와도 멀어지고 사람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박씨 아저씨를 처음 만난 건 몇 주 전 다운타운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였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에 텁수룩한 수염, 지친 눈빛이었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한국인 특유의 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그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야.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방인의 땅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아저씨의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는 비단 아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인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불행과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 속에서 길을 잃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 도움으로 박씨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박씨 아저씨가 다시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앞으로 미국도 더더욱 힘들 거라니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네요. 라스베가스도 호텔도 식당도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네요.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합니다. 인건비가 날로 오르니 자영업자들도 무척 어렵다 합니다. 한인 노숙자들의 숫자는 확실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노숙자들의 방에서 버티는 것도 참 힘들겠지요. 잘 사는 미국이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방치하니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2025년의 거리는 여름엔 더욱 뜨겁고 겨울엔 또 엄청 추울 것 같네요. 또다시 코로나 변이가 유행하고 2026년엔 디제스 X라는 무서운 변이가 유행할 거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